자, 사와 금, 은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수상한 일들 시작합니다. 금은 인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폐입니다. 어쩌면은 그 넉넉고 볼 수밖에 없는 마력에 깃든 광물일지도 모르죠. 금 보면은 정말 이렇게 눈이 가요. 인간은 금을 좋아하고 큰 가치를 매겨왔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죠. 하지만 지금 금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의심을 가진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금이 담보가 되어 뭐 1온스에 35달러 등 이런 비탄력적인 교환비가 있는 광물이었다면 지금의 금은 계속해서 가격이 바뀌는 시스템이 된 거죠. 이게 더 이상 기준이 아닌 겁니다. 그럼 현재 금은 어떻게 가격 조성이 되어 있을까? 전편에 이야기한 바 리먼 사태 이후 통화량의 절대량은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난 거죠. 그리고 그에 따라 주식,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은 폭등했습니다. 하지만 금은 2013년부터 왠지 모르게 가격이 내려가 버렸습니다.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. 자, 이게 금 차트입니다. 자, 이게 표기된 데가 2018년 11월 1일부터 금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. 그러다가 어디를 기점으로 보시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금 가격이 하락을 하죠. 금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. 그리고 횡보를 쳐요. 횡보를 칩니다. 이동안 다른 자산 시장들은 올랐어요. 다 올랐는데 금은 내려가서 횡보를 칩니다. 심지어 근래는 그 수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. 몇 년 전부터 고개를 들고 있는 각국의 금 매입이 그 증거입니다. 자, 구글에 들어가서 중앙은행 금 매입이라고만 치면은 자, 보이시죠? 중앙은행들의 금 비축, 글로벌 중앙은행 금 매입 71년 이후 최고. 71년 저 때가 브레튼 우드 제재가 붕괴한 거죠. 그냥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. 표면화돼 버렸다는 겁니다.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. 중앙은행의 금 매입.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브레튼 우드 체제, 그러니까 근본이죠. 붕괴 이후 전무한 규모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. 국가 단위 매입이라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아요. 하지만 금 가격은 하락하거나 횡보를 치고 있죠. 이 시장은 조작되고 있습니다. 이미 그들은 이 불안한 시스템의 종말을 엿본 거며 그 다음 체제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근래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마저 자금이 말라 기업들이 다 도산하는 상황에도 금 매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. 이미 큰 손들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매우 보수적으로 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.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이라도 현물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.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상 표기되는 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덩이를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. 이것은 은 차트입니다. 은은 더하죠. 예전 통화로 쓰일 때 또 거의 차이가 없어요. 은 시장의 상은 더해요. 로스차일드 계열의 금융회사인 JP모건, 그 자회사인 JP모건 체이스에서 은을 매집했습니다. 금 시장처럼 어마어마한 가격 하락을 통해서 은의 가격 하락은 더 거짓말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은은 3차 산업혁명 이후에 각종 전자기기를 제조하는데 소모되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 소모되어지는 비율이 약 40%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 양은, 그러니까 금이 소모되어지는 그 양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. 그렇다면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과거보다 역사적인 비율보다 은에게 유리해야 합니다. 지금의 금은비 약 80대 1. 그러나 역사적인 금은비가 20에서 30대 1인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의 금은비는 은이 얼마나 평가절하되어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. JP모건 체이스, 그들은 코맥스, 저 코맥스 홈페이지 가면은 그 데일리인가 거기 어디 찾아보면은 실버 스톡이 있어요. 거기서 한번 보시면은 얘네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.
그거를 한번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, JP모건 체이스 그들은 코맥스 창고에만 은을 약 5,000톤 가량,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던 게 한 5,000톤이었거든요. 보관해 두었습니다. 현물로. 전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더 있을 거예요. 거기다가 지네가 갖고 있는 모든 은을 박아두진 않았을 거예요. 인류 역사상 한 개체가 특정 자원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과점을 한 적이 없어요. 정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.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? 시스템은 가진 자들에 의해 구성이 됩니다. 그리고 그들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요.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. 돈을 벌고 싶다면 돈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십시오. 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베어스타스를 합병하여 선물시장, 종이금, 종이은을 거래하는 선물시장의 절대자가 되었습니다. 종이금, 종이은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하향시키고 실물을 준비한 겁니다. 만약 인출 요청이 빗발치게 될 경우, 경기 침체가 와서 본인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인출을 요구하게 될 경우, 현물 규모는 선물 규모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모든 선물을 현물로 바꿔주지 못할 것이 자명하고, 당신이 만약 선물에 투자한다면 그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가 될 확률이 큽니다. 머지않은 시기에 들이닥칠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금액은 반드시 제외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.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게 될 최강국의 화폐인 달러, 그리고 최악의 경우 달러마저 그 신뢰를 잃었을 때 그 가치를 쪼개어 소비하기 쉬운 은화, 그리고 체제 붕괴 후 가격 재평가를 통해 큰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은괴, 그리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은으로만 준비하시면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운반에 무리가 없는 금순으로 준비하는 거를 잘 쪼개서 준비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. 또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, 저희는 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정할 능력이 없어요. 그 후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이 연착륙일지 경착륙일지 알 수 없으므로,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한 후폭풍을 겪은 후에 이것을 다음 시스템을 놓을 것인가, 아니면은 지금 시스템하고 물 흐르듯이 넘어갈 것인가, 뭐 그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자산 규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유연하게 소비 가능하고 자가 운송이 가능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. 이상입니다.